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마감을 하셨는지요? 오늘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좀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해서 이 내용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면 뭐 어제도 이제 추가 성장에 대한 이 12전 전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다 이런 것은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전환 청구권에 대한 이 행사 자체가 악재다 뭐 호재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증 무증 다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자 같은 경우에도 위치에 따라서 바로 결론을 말씀드려본다 하면 이런 내용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악재가 되는 것이고요. 호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이 되면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악재가 된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러한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고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가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 공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확인도 잘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어느 누구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누구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로 인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호재가 된다, 악재가 된다. 그것을 가려내기 전에 기술적인 위치상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만 분석이 된다 그러면 뭐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3일째 거래자 여기에서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그 위에서도 이제 보시면 상한가 계속 가는데 여기에서도 개인의 물량이 엄청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물론 젠백스 지오하고 뭐 젠백스랑 뭐 따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할 때는 또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럴 때는 또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승의 위치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제가 이제 설정을 해드린 내용 그 내용만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이탈된 부분에서 여기가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음봉으로 완전히 밀리진 않았지만 올릴 때 어떻게 갭으로 올리면 좋다. 내릴 때도 어떻게 갭으로 내리면 안 좋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양봉으로 이렇게 뚫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 뚫었기 때문에 그래요. 갭으로. 그리고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민 건 아니지만 갭으로 민 상태에서 저번 주의 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 밀립니다. 일단은 밀려요. 이렇게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갭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갭으로 밀리고 나서 올라오지만 저항받고 빠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 때는 어떻게 상당히 저항이 심한 자리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물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이걸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 지금 뭐 전환사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뭐 일정이 어느 정도 다 뭐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의 그 위치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환사채를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위치에서 행사했다 그러면 살짝 그 내용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면 이거 봐라, 이거는 호재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면 이거 봐, 이건 악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분석이고, 그냥 정말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뭐 아는 척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제 이럴 때 그런 내용은 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말 그대로 저항을 받고 저항 받은 상태에서 밀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데죠. 이런 데서는 올라갔다가 여기가 빠지는 이유, 왜 빠졌을까요? 그리고 여기 왜 빠지고 여기는 왜 빠질까요? 그냥 이거는 올라간 거에서 또 이런 거죠. 크게 보면 올라간 거에 있어서 그냥 빠지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빠진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거에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편합니다. 뭐 전환사채가 얼마, 뭐 어떻게 물량 얼마가 이렇게 발행되고 뭐 이런 내용 전혀 의미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에 뭐 얼만큼 수량 뭐 이렇게 발행됐다, 전환사채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분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이 밑에 시간 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더 빠진 상태죠.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1,600원짜리 밑으로 깨진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승시켰던 이 자리에서 여기 200선, 201선의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201선의 이평선과 이제 21선의 이평선이 이번에 이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나는 이 지점, 여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갭을 매꾸로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진 것을 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이 잘 안 되죠. 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안 되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저항받는 모습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저항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을 잘 확인이 안 되고,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저항받았다. 그럼 이럴 때 자꾸 줄여야지,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1,400원에 대한 이 부분, 이 자리를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다시 1,600원에 대한 이 윗부분으로 돌파가 나와주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대응이 아닌가, 저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에 이 거래가 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밀린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여기를 바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 이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이 부분이 악재였다 그러면 이 정도 하락으로는 끝나지 않죠. 그리고 뭐 장 초반에 보시면 어제도 어느 정도 이제 공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쭉 빼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보하고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자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잘 유지가 됐던 이 부분에서 빼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빠지죠. 네, 이게 167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1600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저랑 제가 이제 설정한 이 가격과 좀 비슷하게 이제 보는 예, 물량들이 있지 않았나? 예, 저는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에서 뭐 어떤 내용과 뭐 어디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뭐 던진 걸 수도 있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악재에 대한 예,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예,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젠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도 보시면 네, 상승.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잘 지켜주고 이렇게 예, 상승하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상향하는 모습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밀리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죠.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이 뭐 살짝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간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거의 이제 보합권에 예, 이렇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만약에 5일선에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 양봉으로 끝날지 이제 그런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32,0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대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그냥 홀딩이 맞지만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 1, 2% 이상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비중을 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젠백스 지오도 그렇고 젠백스도 그렇고요. 그냥 그 위치에 따라서 예, 그냥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젠백스 지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젠백스 지오가 예,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 젠백스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근데 같은 시기로 본다라고 하면 젠백스 지오가 좀 많이 올라가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물론 이 꼬리에서 이렇게 올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올라간 거에 있어서 그냥 먼저 빠지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만큼 올렸습니다. 이만큼 올린 게 젠백스보다 먼저 올라갔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자, 먼저 그냥 지오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시 뉴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꼭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그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한 발 늦는 예, 그런 대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 공시를 보면 거기에서 대응을 만약에 반대로 그러니까 악재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대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느 기준이 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매도 이후에 악재가 터지면 악재 터지고 나서 밑에서 뭐 다시 잡는다든지 예, 이러한 예, 대응이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중때요. 뉴스라든지 공시가 나와서 거기에 대응하면 항상 어중때에게 예, 대응이 되면 손실은 커지고 손절치니까 올라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에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